제가 축구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주변에서 제가 맹피셜인 걸 아는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번부터 프리미어리그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팀을 응원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네가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섣불리 답을 못 드렸거든요. 사람마다 팀을 고르는 기준은 다양하기 마련이고 또 어쨌든 연구에 따라 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지 팬들과는 달리 저희 같은 글로벌 팬들은 신중하게 어떤 팀을 응원할까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본인이 직접 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자 특징이잖아요. 그런 팀 추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지금 해축에 입문을 한다면 어떤 팀을 선택할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어떤 팀을 가장 응원하고 싶을 때는 이들이 불확실한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더 나은 팀이 되고자 감독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구단의 운영 방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럴 때 팀을 가장 응원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 기준이니까 다른 분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변화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 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어떤 팀을 살펴보시면 좋을까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3개 팀 정도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입니다. 제가 변화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팀이 이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또 이 변화를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장 잘 이용한 팀들 중 하나였어요. 브라이튼이라는 팀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9년 포커플레이어 출신 구단주 토니 블룸이 구단을 인수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블룸은 포커플레이어, 스포츠 베팅, 사모펀드로 돈을 번 인물이었는데 당시 3부 리그를 전전하던 브라이튼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됐죠. 블룸이 구단주가 된 이후 저는 브라이튼이라는 구단 자체의 전략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브라이튼은 포커플레이어라는 구단주의 특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굉장히 빠른 결정과 손익 계산 능력을 가진 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악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구단으로 변화했습니다. 구단의 이익이 될 만한 선수를 산 뒤 또 그 선수를 비싸게 팔고 구단의 총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선수뿐 아니라 감독도 주저하지 않고 교체하는 그런 팀으로 변모했어요. 2009년 블룸이 구단주가 된 이후로 브라이튼은 2011년 3부 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승격, 또 몇 년 뒤 2017년엔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라갑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온 브라이튼은 감독이었던 크리스 휴튼을 경질하고 당시 막 잉글랜드로 넘어온 스완지를 이끈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레이엄 포터를 선임했는데 사실 이 선택도 놀랍죠. 포터라는 인물이 당시에 엄청 이름값 높았던 감독도 아니었고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이 당장의 성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곳인데 포터의 축구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니까 그를 선임하기로 하고 또 그 철학을 믿고 그를 쭉 지원해준 거니까요. 실제로 2019년 포터가 부임한 뒤로 브라이튼은 15위, 16위라는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구단은 그를 계속 지원해줬고 이후론 포터의 축구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리그 9위, 6위까지 올랐죠. 진짜 놀라운 점은 이게 정말 많은 선수들을 다른 클럽으로 파는 중에서도 이뤄낸 성과라는 겁니다. 쿠쿠렐라, 비수마, 트로사르, 벤번, 벤화이트, 맥칼리스터, 카이세도, 팀에서 정말 중요한 전력이라 평가받았던 선수들을 빅클럽으로 팔면서도 브라이튼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꼭 포커라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비드 경쟁을 부추기면서 선수들의 몸값을 올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도 했죠. 감독이 바뀌어도 브라이튼이라는 팀이 가진 이 독특한 컬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2-23 시즌 포터가 첼시로 떠나고 브라이튼은 데제르비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은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했던 팀이었어요. 또 얼마 전 데제르비가 떠나고 이번엔 무려 93년생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감독인 파비안 휘르첼러를 선임했죠. 이 휘르첼러가 이끌고 있는 브라이튼은 24-25 시즌 아직 극초반이긴 하지만 에버튼, 맨유, 아스날을 상대로 여태 무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브라이튼이라는 팀을 짧게 표현하자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적이 됐든 감독 선임이 됐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브라이튼이라는 팀도 한번 살펴보시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팀은 리버풀입니다. 제가 변화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버풀은 이번 시즌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오랜 시간 팀을 정말 잘 이끌었던 지도자 리버풀이라는 구단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명장 위르겐 클롭이 팀을 떠나고 나서 새 감독 아르네 슬롯이 부임했죠. 이 슬롯이 이번 시즌부터 리버풀을 이끌고 있는데 물론 아직 초반이라고 해도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전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리버풀이야 워낙 팬분들도 많으시고 구단의 역사, 선수들도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있어서 제가 추가로 뭔가 팀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리버풀을 추천해드리는 이유, 제가 새로 해축을 보시는 분들이 리버풀을 주목했으면 하는 이유는 이 팀이 한 감독이 이룬 기존의 역사가 마무리된 후 지금 새로운 감독의 역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한 감독과 함께 진행된 이 스토리가 많이 있는 팀은 물론 그 모든 게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들이지만, 새로 입문하려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선 어떤 의미론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의 전술이 뭐고, 그 감독이 팀에 이식해 놓은 시스템과 철학이 무엇이고, 어떤 유형의 선수를 선호하고, 이 감독이 구단에서 뭘 이뤘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리버풀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가 가동되는 첫 시즌이고, 이 감독이 어떤 히스토리를 쌓아갈지가 정말 초창기에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새로 해축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무언가를 보고 느끼기에, 기존의 팬분들과 함께 경험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해요. 게다가 지금 슬롯이 정착시키고 있는 축구가 이전의 클럽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해축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응원을 시작하기에 참 괜찮은 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팀이고 응원하는 팀이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맨유를 응원하시기에 정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맨유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정말 큰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구단주 짐 래클리프 경이 오면서 이네오스가 운영권을 획득해 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구단의 중요한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배치되면서 여러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수 영입과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새로운 시대의 맨유가 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뚝딱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죠. 시즌 초반 아직 다소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사담이긴 하지만 맨유가 안 좋은 시기가 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시기가 끝나는 것, 맨유가 정말 그 강력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부활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응원하는 재미도 저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제 감정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만약에 응원팀을 정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맨유도 꼭 한번 살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튼, 리버풀, 맨유 세 팀을 추천해드렸고,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이외에도 좋은 팀들이 정말 많아요. 다만 처음 말씀드렸던 제 기준, 변화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추천드린 팀들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팀들, 로페테기의 부임과 함께 적극적인 이적 시장을 보낸 웨스트햄, 에메리 감독의 실력이 또 한 번 증명될지 주목해야 할 아스톤 빌라,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이라올라의 본머스 등 좋은 팀들이 정말 많으니까 이런 팀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 최근에 해축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해축을 접하고 또 입문하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뭐라도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게, 이 감독의 전술은 뭐고 팀에서 이 선수의 롤은 뭔지, 이런 전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멤버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제 채널 프로필 상단 부분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멤버십 가입 버튼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멤버십 가입자분들만을 위한 전용 영상이나 콘텐츠는 아마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돈을 내고 안 내고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에 차별화를 두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드는 축구 콘텐츠를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여 멤버십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후원, 응원의 개념으로 가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닉네임을 기억하면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 콘텐츠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모티콘들을 만들어봤어요. 각 팀의 상징적인 선수들 이모티콘들인데, 영상 댓글, 실시간 방송 채팅에서 사용하실 수 있대요. 지금은 제가 이 멤버십 초기라 이모티콘 업로드 수량에 제한이 있어서 몇 개밖에 올리지 못했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 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그땐 다른 선수들의 이모티콘들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이모티콘 외엔 이런 식으로 프리미어리그, FA컵, 유로파, 챔스 트로피를 그린 멤버십 가입자 전용 배지도 있어요. 이건 이제 멤버십 가입 기간에 따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가입하시는 분들은 가입 기간에 따라 아이디 옆에 다른 트로피가 달리게 될 겁니다. 이런 배지가 있으면 저도 제 영상 댓글을 볼 때 가입자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확인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축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만드는 저도 즐겁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